하나, 둘, 셋. 한바탕 빛내보자. 안녕하세요. 팀 한빛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시작하십시오. 감정과 욕망, 그리고 생사를 관장하는 신비로운 꽃들이 자라는 곳, 서천꽃밭. 마음속 가장 내밀한 욕망과 직면하게 하는 세 가지 관문을 넘어 꽃을 쟁취해내는 자는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서천꽃밭을 둘러싼 기묘한 연쇄살인사건, 사건명 화사 않으면 살인사건, 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수사 담당자, 화림경찰서 강력 1팀 소속 형사 한지안입니다. 지난 10월 13일 10시경 화림산 중턱에서 백골사체와 함께 조선시대의 점술서책을 발견하고 그 안에 꽃잎을 우연히 먹게 된 저는 서천꽃밭을 거쳐 1751년 조선의 안음현으로 가게 됩니다. 손목에 새겨진 서천꽃밭의 표식은 통증과 함께 저를 압박해왔고 무사히 현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달 안에 꽃잎의 주인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음현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는데요. 시든 꽃잎과 가시도 친 꽃뿌리가 마구잡이로 뒤엉킨 채 엉켜있는 두 구의 시체, 이 시체와 현대에서 발견된 백골사체, 그리고 제가 찾아야 하는 꽃의 주인이 연관되었음을 직감한 저는 담으로 위장하고 총 6건의 살인사건을 찾아냅니다. 피해자는 13명. 피해자들의 사체는 공통적으로 서천꽃밭의 꽃뿌리로 엉킨 채 서로 이어져 있었고 오른손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은 한시가 쓰여 있는 피 묻은 종이 쪼가리들, 그리고 날짜와 장소, 시간만 적혀 있는 특이한 필체의 서신이 전부였는데요. 피해자들은 꽃잎이 보여주는 환상에 속아 서로 죽고 죽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원한을 품은 자가 꽃잎을 먹여버린 복수극이 분명했습니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따라서 한자를 읽고 쓸 줄 알며 왼손잡이인 자, 피해자들에게 원한을 가진 자, 그리고 서천꽃밭에 다녀왔다는 표식을 가진 자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두통과 함께 관련된 장소에 가면 제게 불쑥 떠오르는 다른 이의 기억. 저는 그 기억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기억의 주인은 제가 먹은 꽃잎의 당사자이자 백골사체의 당사자, 그리고 저의 전생이었던 소녀 은화였고요. 이렇게 3명의 용의자를 추렸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신의 주인이자 사건 현장마다 모습을 드러낸 한량 무영. 둘째, 안음현의 소식통이자 꽃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소녀 규월. 셋째, 눈동자에서 꽃밭의 표식이 발견된 맹인 점술가 현노인. 이 세 사람을 저는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영은 알면 알수록 수상했지만 현노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소녀 은화의 할아버지로 은화는 진범에게 쫓겨 죽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규월 또한 제 행적을 진범에게 보고한 첩자이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 제가 꽃잎을 먹고 사경을 헤매던 당시 제 목숨을 구해준 아이였기 때문에 결코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규월이와 은화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살인을 멈추고 제 삶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때마침 5번째 피해자, 이현의 아버지인 조대감이 몸에서 꽃뿌리가 돋아나는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그 사건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부상한 유력 용의자 무영과 이현. 사건의 진실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5번째 피해자 조대감 슬하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현의 어머니 초엽은 조대감의 첩으로 문학적 재능과 인품이 아주 뛰어난 여인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소실에 대한 콤플렉스로 똘똘 뭉친 조대감은 초엽이 않으면 이웃에게 베푼 선의를 빌미삼아 그녀를 쫓아내고 노비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초엽이 도와줬던 수많은 이들은 모두 각자의 욕망 때문에 그녀를 배신했고 무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인은 따라서 바로 이현. 그의 범행 동기는 복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머니를 배신한 자들을 보며 이현은
기필코 그들이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하리라 결심합니다. 이에 복수를 위한 악심꽃과 어머니를 살릴 환생꽃을 얻기 위해 서천꽃밭에 다녀왔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들의 욕망을 이용해 그들이 꽃에 의해 자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살해 현장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시를 남기고 자신이 서천꽃밭에 가기 위해 버려야 했던 오른손을 밟아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의 계획을 방해한 듯 하자 저에게도 꽃잎을 보냈지만 저에게는 통하지 않자 그는 저를 진범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 제가 바로 이현이 꺾어온 환생꽃의 주인이자 은화의 환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 서천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흐드러지듯 핀 꽃밭 가운데서 마침내 그와 마주했습니다. 꽃밭에 유일하게 피어난 환생꽃 한 송이를 가지고 그와 격렬한 싸움을 벌인 끝에 제가 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꽃밭에 불을 질렀죠. 꽃들이 불길에 활활 타오르며 보여주는 환영을 이현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제 발로 뛰어듭니다. 복수에 대한 욕망이 자신 또한 자신이 죽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저 또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나의 욕망을 투영한 꽃이나 나의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은화의 시체를 찾아 몸에 남아있던 꽃의 기운을 넘기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서천꽃밭의 입구를 찾으러 다시 현대의 화림산에 가보았으나 그곳에 꽃밭은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신비로운 꽃밭과 기묘했던 살인사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은 영영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웹툰 화사 혹은 곧 넷플릭스를 통해 송출될 8부작 드라마 화사 않으면 살인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자 환상적인 공간, 미스터리한 살인사건, 화려한 액션과 공감을 자아내는 인물들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새로운 한국형 판타지 화사 않으면 살인사건 이상으로 사건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